내란인데 내란 지금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내란을 할 수 없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국방에서 내란 극복을 위한 뭐 방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란이란 단어를 왜 국방부가 쓰느냐라고 시비를 성일종 위원장이 걸어서 제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지. 이미 헌재에서는 내란 행위로 윤석열 내란 수계가 탄핵된 것이고요. 죄를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몇 년형을 받느냐 형에 대한 재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내란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특히 국방위원 자격도 없고 국방위원장 자격이 없으니까 그걸 인정 안 하려면 사퇴하라라고 제가 아주 현란하게 뭐라 그랬죠. 사사건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어제도 국회 국방위 보니까 성일정 위원장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이 내란이나 아니네. 아니, 지금 이걸 두고 귤이네 아니네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한기호 의원하고 이게 귤인데 귤을 안 먹어봐서 귤인지 모른다. 이 얘기랑 똑같아요. 내란인데 내란 지금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내란을 할 수 없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어제 영상 한번 보십시다. 그 사이 귤 하나 드십시오. 맛있습니다. 그거. 예. 이게 귤인데 먹어봐야 귤인지 압니까? 참. 드셔보세요. 안 먹어봐서 귤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과 비슷한 거죠. 참, 아이고. 저 어저께 얼마나 열을 받고 얼마나 분노스러운지 어제 목이 쉴 정도였어요. 그러게요. 정말 그 국민들이 다 그랬어요. 어제 그 영상 한번 보시죠. 저는 더 이상 한기호 의원을 의원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국군 장병 앞에서 국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를 모독하고 가짜뉴스로 폄훼하고 모독했습니다. 도대체 국방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막말도 일삼았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에 대해서 우리 또 민주당 의원에게 대해서 지랄하느라고 막말을 해댔습니다. 지랄하는 게 누굽니까? 내란을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지랄 아니겠습니까? 이 막말로 하답해 보면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거두절미하고 과격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상입니다. 사과했네요. 사과를 아주 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해전이 또 있었어요. 뭐예요? 저기 이래전이고. 예.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제가 저렇게 했더니 바로 잘못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하고 의외로 딱 하길래 참 훌륭하다. 그저 잘못한 건 하지만은 국회의원이 저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하기 어렵잖아요. 고구절리절리 앞에 얘기는 안 하고 거두절미하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식 시간에 가서 아이고 좀 위로를 해줬죠. 아이고 그 사과 대통령을 막 폄훼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사과를 그 거두절미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좀 위로 겸해서 대인이시네요. 해서 격려를 해드렸어요. 좀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다시 그걸 가지고 어저께 자기가 사과를 했더니 뭐 예비역 장성들이나 많은 뭐 지지자들이 자기한테 막 욕을 하더라 하면서 어저께 김병주가 휴식 시간에 나와서 나한테 그 최고위원으로서 뭐 그 대통령 욕하니까 내가 혼냈고 근데 본인이 뭐 이렇게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 대인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더라. 그 카메라 앞에 태도와 왜 뒤에서 태도가 다르냐라고 저를 디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대인이었고 오늘은 소인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다시 신상 발언을 얻어서 배경을 설명했죠. 이것은 그렇게 아직 이유도 안 되고 쌈박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서 예비역 장군다운 모습을 보여서 내가 나가서 아주 대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렇게 그 뒤에서 한 얘기를 와갖고 찌질하게 못나게 저렇게 와서 다시 하는 거 보니까 참 소인배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 얘기 못했는데 제가 어저께는 한기호의 저 모습은 대인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역시 소인배다.
두 번 아이고. 본인이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못났습니까? 그러니까요. 사고 딱 어제 했을 때는 잘했다 했는데 또 오늘 이제 또 뭐 예비역에서 야 씨야 그걸 왜 사과를 해 맞다 이러는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아이고. 사과하고 뭐 또 지지자들이 아마 그쪽 극우들이 뭐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못나게 그 사과했으면 딱 끝날 일인데 또 그걸 구구절절히 왠지 오지 대인 모습을 보이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고요. 또 저런 그는. 거를 가리켜서 예. 지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제 뭐 성일종 위원장은 위원장이면서 뭐 또 내란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또 계속 언쟁을 그걸로 했잖아요. 언쟁이 됐죠. 왜냐하면은 내란에 대한 거를 그 국방에서 내란 극복을 위한 뭐 방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란이란 단어를 왜 국방부가 쓰느냐라고 시비를 성일종 위원장이 걸어서 제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지 귤을 이걸 귤이라고 하지 귤을 아직 안 먹어봐서 귤이라고 얘기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 중이기 때문에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란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미 헌재에서는 내란 행위로 윤석열 내란 수기가 탄핵된 것이고요. 법정에서는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죄를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몇 년형을 받느냐 형에 대한 재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내란 죄의 중간인지 중형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건데 마치 그걸 가지고 내란을 아직 정의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호통을 쳤죠. 내란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특히 국방위원 자격도 없고 국방위원장 자격이 없으니까 그걸 인정 안 하려면 사퇴하라라고 제가 아주 힐난하게 뭐라 예. 그랬죠. 네. 성일종 위원장도 어떻게 해서든지 뭐 어쩌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딱해요. 딱. 네, 그렇죠. 네. 딱하죠. 어떻게든 자기 지지자들한테 보이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사사건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네. 몇 가지 이제 국감이 계속 진행되느라고 국감 사안들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중요한 현안들이 몇 가지 있고 당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는데 어제 법사위에 조의대 나와가지고 눈만 껌뻑껌뻑하다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한덕수 만났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는데 석연치가 않았어요.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을 계속 놔두면 직위원이 재판하는 거 정말 믿을 수 없는데 저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아.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되고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계속 주장했고 지난번엔 대법원 앞에 가서 1인 시위까지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본인이 사퇴를 안 하면은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마 법사위에서 현장 방문을 할 거로 보입니다. 예. 대법원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그들을 확인할 예정이거든요. 그거 확인하고 발표하면은 더 탄핵에 대한 여론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여론을 보면서 당에서는 이제 판단할 예정이고요. 아직 당 공식 입장은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공식 입장은 당 입장은 아직 정리된 예. 건 아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탄핵 생각하고요. 찬성하신다. 네, 그리고 아마 여론은 오늘부로 어제부터 확 바뀔 것 같아요. 어제 사실 한덕수 법정에서 CCTV가 공개됐잖아요. 그동안 한덕수라든가 뭐 이상민이라든가 이상민. 전부 다 모로세 예. 뭐 했는데 다 국민 사기극으로 판명이 예. 됐지 않습니까? 진짜로 본인들의 말이 전부 거짓말이죠. 그 CCTV를 보고도 예. 거짓말, 듣고도 거짓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란이란 것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곳곳에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여론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도 저는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내란에 자유롭지가 않다. 예. 내란에 동조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국방위에서 그걸 요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내란과도 무관하지가 않고 예. 또 직위원 이런 재판관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실제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고요. 조치를 안 했으니까 제일 나쁜 것은 이 유력한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후보 시절에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단죄를 해야 되고 조의대가 있어야 될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윤석열 옆 바로 그 그렇습니다.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조의대를 탄핵함과 동시에 저는 민주당이 서둘러야 될 게 아니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조의대가 그렇게 서둘러서 대법원 파기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자기들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했는데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가 된들 이재명 대통령 후보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을 날려버리려고 한 거죠. 네, 그럼요. 그렇게 하면은 완전히 무투표 당선되듯이 돼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기도였던 것이 분명한데 이걸 왜 그냥 놔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3대 특검만 가지고는 안 되고 네. 이건 분명한 제2의 내란 시도기 때문에 그렇죠. 조의대 한덕수의 윤석열 정권 연장 음모, 이 특검 그리고 이거는 사법부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별도의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특검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그럼요. 지금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로텐도홀에서 규탄대회를 했어요. 어제 한덕수 CCTV 공개되면서 한덕수 즉각 그 구속 수사하고 또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를 우리 다시 다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일단 국정감사가 진행되니까 내일 대법원에 법무부가 현장 점검을 좀 지켜보면서 이런 걸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캄보디아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네. 꽤 많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지난번에 사망한 사건 이후로 지금 전국 곳곳에서 우리 애들도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대통령이 모든 총력을 기울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 조치까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군사적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군사적 조치는 그쪽 캄보디아 정부하고 예.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실제 우리 군사 요원들이 가서 작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수사관들하고 그 일부 병력들 아마 국정원 또 불액 요원들 이런 요원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에 입국한 젊은이들 다 파악 가능할 거 아닙니까? 입국 출입국 관리하면 그런 인원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디선가 또 이와 같이 고통받는 젊은이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 군사작전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나라에 가서 예. 군인이 들어가서 작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그런데 대비는 해놔야 되겠죠. 그런데 단계별로 지금은 경찰하고 뭐 국정원하고 이런 데 들어가서 비밀리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최악의 경우는 예. 그것까지 고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캄보디아 군하고 또 협조가 잘 돼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보면 웬치라고 이렇게 네. 뭐 교도소 같이 생긴 곳에 이렇게 감금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쪽에 갇혀 있는 젊은이들이 나와 탈출하기는 어려워도 그렇죠. 들어가서 빼내는 것은 오히려 웬치가 이렇게 딱 갖춰져 있으니까 네. 역으로 더 빼내기는 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좀 바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의 혐중 시위하는 이 극우 단체들도 문제인데 네. 이번에 그 숨진 청년 관련해 가지고 캄보디아 경찰이 잡은 세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중국 사람 조직에서 고생하다가 살해까지 당한다. 이거는 한국, 캄보디아, 한국, 중국 간의 문제로도 지금 비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뭐 사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각종 악계 관계된 것이 한국 우리 교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캄보디아 현지인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일망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가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캄보디아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최우선적으로 우리 국민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네.
정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아주 뭐 어떻게 저는 이게 중국 사람이라서 더 그렇게 어떤 일말의 감정도 없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고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도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한인회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10건 정도 살려달라는 제보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히 지시했으니까 네. 뭔가 변화가 나오겠죠. 네. 당 차원에서도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약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네. 백혜룡 경정을 임은정 검사장 그쪽으로 이렇게 파견을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두고도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이거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답게 속 시원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예. 마약 범죄는 국가 존망과 관계된 범죄거든요. 다른 범죄하고 다릅니다. 마약이 일반화되면은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망과 관계되는 거고 아주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권 때는 겉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어떤 마약의 어떤 물주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국민적으로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수사도 지지부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시를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 있었는데 저희하고도 많이 토의를 했었어요. 예. 이거 진짜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래서 당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엄청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도 요구를 메시지를 많이 낸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아예 시시하고 닫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여기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겠다는 지시를 한 것은 너무 잘한 거고 속 시원한 결정이죠. 다른 사소한 범죄하고 마약 범죄하고는 그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국가 존망과 관련될 정도로 큰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는 너무 잘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구체화해서 지시했잖아요. 역시 실용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건강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럼요. 네. 마약은 밑에서부터 썩어버리는 거라서 정말 이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백혜룡 경정하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이게 보통 어마무시한 게 아니라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마약 비즈니스를 했을까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 네.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럼요. 근데 백혜룡 경정이 아쉬워하는 것은 민주당이 조금만 더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는데 웬일인지 민주당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항상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민주당에서 알겠습니다. 회의하실 때마다 마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